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리더로서 알아두면 좋을 중국의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현숙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유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유산은 사전적 정의 보면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앞사다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오늘의 그 삶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유산이든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고 삶의 영광과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산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산의 종류는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많은 부분이 세계유산을 말하고 있을 텐데요. 세계유산은 또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은 그 미래에 전달할 만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움직이기 힘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세계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어떤 걸 문화유산이라고 할까요? 문화유산은 예술, 역사,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 조각, 회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보면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고학적 유적지가 대부분이에요. 자연유산은요, 자연 기념물이나 동생식물, 생식지, 자생지, 과학과 자연적 시각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걸 우리가 자연유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 말 그대로 유적지지요. 움직이지 않는 것. 기억하셨죠? 복합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의 지금 아까 어떤 건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1972년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서 지정된 유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계유산을 어떻게 등재가 되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등재 신청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기구에서 나가서 직접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요.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세계위원회가 매년 7월 정도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이건 유산으로 해야겠어.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등재가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보존 보호할 때 많은 자긍심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보면 저개발 예산국, 약간 그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국가에서는요. 유네스코에서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산들이 많다면 얼마나 멋지고 자긍심이 높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재를 재인식하면서 훼손을 막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유산 말고 또 하나는 뭐였죠? 맞아요. 무형문화유산이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무형이잖아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물, 공예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연극,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농경이나 어로에 관련된
전통 지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생활 습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축제 같은 거나 전통 놀이 같은 것도요, 당연히 무형문화유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 전통은 저희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세대와 세대를 거쳐 계속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런 예술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시키고요. 끊임없이 재창조를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적인 데서 크고 이동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전통이고 노래고 춤이고 이런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아우르면서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있고 새로 발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속적 발전 가능성에 부합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기록 보이시죠? 기록되어진. 그쵸.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기록유산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와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개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기록이 쓰여 있는 거랑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담아서 옮겨지는 것들, 그 두 가지를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은 도서관이나 문서나 이런 귀중한 국가, 그쵸? 정부 도서관 같은 데서 보관을 하고 있는 기록 문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행동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집을 졌고 어떤 기술로 했고 구전되어지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되겠습니다. 기록유산은 물론 오디오나 비디오, 그 다음에 원문과 아날로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는 정말 뭐 파피루스에 쓴다거나 아니면 종이에 쓴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기록유산이 많았지만요, 지금은 굉장히 그저 디지털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그 디지털 형태로 점차 변해가면서 기록유산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세계유산,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쵸? 중국이요. 중국에는 어떤 유산이 있을까요? 자, 아는 사람, 뭐가 생각나요? 중국 유산 하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어디 있었던 걸까요? 이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산이라는, 그쵸?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요. 원우라는, 문물이라는 개념을 써요. 일반적으로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거를 저희가 중국에서는 원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역사나 예술이나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과거의 역사적 사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원우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무형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죠. 유적지 같이 이렇게 과거부터 내려온 것들, 유물, 유적 같은 걸 보호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대부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원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국 문물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생각이 나나요? 자, 이런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세 가지 가치의 중요성이 있어요. 뭐였죠? 맞아요. 역사적 가치. 다음에는 예술적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 가치죠. 이런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유적지나 고대 고분, 고건축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물의 범주에 넣고 있어요.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혁명, 중국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유물에 이런 혁명적 가치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혁명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유물에, 그쵸?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문물의 범주에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진귀한 예술품, 공예 미술품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각 시대의 중요한 문헌 자료는 역사나 예술 과학적인 가치의 친필 원고와 도서 자료 등으로 이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대, 각 민족, 제도, 사회 생산, 사회 생활을 대표하는 실물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보면 그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대 척추동물 화석이나 고대 인류 화석 또한 문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물을 나누는 기준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문물을 나누고 보호하는 법은 문물보호법이에요. 그 3조에 보면 문물의 크기, 규모나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이동 불가 문물이냐, 이동 가능 문물이냐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물의 소유자에 따라서 구규물이냐, 공유물이냐, 아니면은 사유문물이냐라고 구분하고 있지요.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를요, 문물 집중지로 정해가지고요, 원우 지중디로 정해가지고요, 역사, 문화 명성, 그쵸? 아니면 역사 문화 가구, 아니면 역사 문화 촌진으로 정해서 역사 문화 도시, 역사 문화 거리, 역사 문화 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어떤 유산들이, 어떤 문물들이 그 중국에 존재하는지 실제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은 세계유산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형문화유산부터 살펴볼게요.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은 슬로건이 있어요. 자, 슬로건이 뭐냐면 민족의 나눔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나눔과 실천과 그쵸? 보호와 그쵸? 계승, 전수를 하간다. 근데 민족 나눔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의 생명력을 자극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기준이에요. 12월 현재 35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중국이 세계 1위예요.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겠어요? 엄청 많죠? 지금 35개인데요. 지금 제가 이거 제 선생님 아는 것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봐. 중국의 서해, 그 다음에 전지공예, 전지공예 있지요? 전지공예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예쁘게 모양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북경의 찡쥐, 경극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푸같이 생긴 태극권, 그렇죠? 이 태극권 같은 경우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여기서 뭘 알아요? 자, 뭐 아나? 서안의 고악, 이거 뭐예요? 서안의 고악. 이거 서안에서 북구로 연주하는 음악이에요. 네, 이런 것도 무형문화재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도장, 정강예술, 그 다음에 목판예술, 그쵸? 목조 건물, 와, 조선족의 농무도 그 무형문화유산에 들어가네요. 자, 중국의 그림 자극 본 적 있나요? 그쵸? 엄청 재밌는데, 그쵸? 그림 자극 같은 경우도. 그리고 혹시 중국의 주판 우리 얘기했나요? 지금 여러분 주판을 알까?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할 때 하는 그것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알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예요? 타이지추엔, 그쵸? 태극권. 2020년도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허난성, 그 다음에 자오구어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태극권은 음양의 순환하고, 그쵸? 인간과 자연의 합일, 건강 보존이란 개념에서 굉장히, 그쵸? 전통이 있는 운동이지요. 총 5단계 8가지 방법이 핵심 동작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실 수 있나요? 이것처럼 이렇게. 선생님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태극권, 이 중국은요, 저희가 태권도가 굉장히 저희 그쵸? 나라 대표 운동인 것처럼 중국도 태극권이 이렇게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되면서 굉장히 자긍심이 강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배워보세요. 자, 다음은 중국의 기록유산이에요. 근데 너무 보세요. 아까 몇 개였었어요? 무형문화유산 35개 세계 1위라 그랬죠.
근데 기록유산은요, 13개예요. 저희보다 조금 작아요. 지금은 뭐 조금 더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큰 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가는 1위인데 왜 이거는 이렇게 작을까요? 이거는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 뭐였었어요? 홍위군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자료의 소각이에요. 자, 지식분자들을 타도하고, 그쵸? 그 돈 많은 사람들 타도하고, 지주계층도 타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소각했어요. 다 소실시켰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중국의 기록유산은 굉장히 적게 남아있는 편이에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들어본 거 있나요? 선생님 지금 아는 거 딱, 그쵸? 여기에 본초 강목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고요. 여기 각골문, 선생님이 아는 각골문에 빨간색 쳤어요. 각골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보셨죠? 중국의 그런, 그쵸? 한자 한다 그러면 물론 한자도 쓰기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거의 뭐 그림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뭐 들을 문자 같은 거 이렇게, 그쵸? 들을 문자. 소우자 이거 소우다. 소우자는 뭐 이렇게 생겼네요. 너무 신기하죠? 네, 이 각골문은 실질적으로 상대에 발견되었는데요. 대부분 은어 유적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 각골문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점을 쳤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문이라고도 하고 복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점을 쳤다. 그쵸?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글자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은어 지역에서 발견됐다 해서 은어 문자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게 중국의 뭐라고요? 대표적인 기록유산이에요. 그쵸? 자, 이제 중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그죠? 무형문화유산보단 개수가 훨씬 많죠? 여러분 아마 아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에서 보면 언제 그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보호하자고 했다고 말했나요? 아까 앞에 했는데 기억나나요? 맞아요. 1972년에 유네스코에서 여기 보시면 세계문화비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만들어서 우리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쵸? 전 세계에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를, 그쵸? 유산을 보존하자라고 이 협약을 만들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1985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해서요. 같이 문화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요? 이게 이 노란색, 이거는요 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요 자연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믹스된 거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같이 된 거, 그거는 그쵸 복합유산이에요. 엄청 많죠. 그쵸? 전 지역에 총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은 1157개나 있대요. 정말 많죠. 정말 보면 여기 지역별로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 지금 1157개 중에 우리는 몇 개, 그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총 900개가 있는데요. 900개에서 지금 아시아에는 195개가 있고요. 자연유산은 70개, 총 218 중에 70개가 아시아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나, 그죠? 복합유산 39개 중에 우리 그 아시아에 12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77개면 지금 유럽과 북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1157개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세계 유산들이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그림은요. 지금 어디 닮았나요? 이건 우리나라네. 그쵸? 딱 봐도 알겠죠? 이 옆에 지금 이거 큰 대륙 보이시죠? 이거? 여기 이게 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가 다 중국이죠. 아까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같하고 자연색, 그쵸? 38개의 문화유산이 있고요. 자연유산은 14개예요. 그쵸? 초록색. 그리고 아까 복합유산은 4개. 그래서 총 중국은 세계유산이 56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자, 세계유산 목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견했나요? 지금 자, 딱 봐도 알겠죠? 선생님 뭐해 지금? 앞에 물론 베이징 그 원인, 그쵸? 그 원인 유적지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뭐니 해도 뭐예요?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당연하죠. 만리장성.
그쵸?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리장성, 그쵸? 우리가 그 맨날 사진에서 보고 가보고 이랬던 게 한 곳이 아닌 거 있죠.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것도 알아. 베이징 꼬공, 꼬공 티안만 그 뒤에 있는 꼬공 아시죠? 거기도 알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안에 있는 그쵸? 진시황의 빅마용 이것도 들어본 것 같죠? 그쵸? 토기로 만든 그쵸? 흙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만든 그런 빅마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프의 공명, 공부, 그쵸? 공자가 태어난 그것도 있네요. 야, 포탈라궁. 선생님 여기 아직 못 가봤는데요. 이 포탈라궁도 굉장히 유명해요. 뒤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 우리 여기다 북경의 이허위엔, 그 다음에 티엔탄 공園, 천당공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빨간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리장청. 원리장청 좀 장. 그쵸? 만리장성 진짜 길어요. 선생님 여기 열 몇 번 가봤잖아. 정말 걸어서 올라가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게요. 현재 남아있는 장성의 유적지는 허베이성에서 샨하이관까지요. 산해관까지요. 총 몇 개야? 15개 지역에 있대요. 어머, 선생님은 가본 곳은 북경에 3개? 그 다음에 거기 떨어진 산해관 정도밖에 못 가봤고 4개는 가봤다, 선생님은. 여러분 몇 개 가봤어요? 와, 이렇게 많대요. 이렇게 많대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쵸? 정말 건축물로 세계적이죠. 정말 만리장성은. 보면 이렇게 긴 게 보일까?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만리장성은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뭐 포크레인으로 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이렇게 쌓았다는 그런 대단함도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걸 수리하고 이러면서 각 시대별로 어떻게 수리기 문화가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축조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대한 축성술의 찬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15지역 한번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진시황릉 병마용. 진시황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그 서안의 북쪽 30km 떨어진 데를 정말 선생님 가봤는데 엄청 커요. 거기를 다 정말 뭐 마차에다가 사람에다가 병사에다가 하물며 뭐 말 그런 것까지 정말 사람 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통일 제국에 건설한 진시황의 무덤이기도 하지만요. 테라코타 전사 이게 그쵸?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그런 방법으로 그쵸? 이런 전사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런 전사, 말, 그 다음에 이전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굉장히 나와가지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민속학적이나 아니면은 이런 건축술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쵸? 이런 독일을 만드는 그런 테라코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건축물이에요. 다음은 포탈라궁이에요. 여러분 포탈라궁 사진으로 보셨나요? 전 처음인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지요. 포탈라궁은 여러분 보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어디서 티베트 자치구에 있어요. 굉장히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달라이 라마가 겨울에 사용했던 궁전을 우리가 포탈라궁이라고 불러요. 전통적인 행정 중심지였죠, 말 그대로. 근데 이 포탈라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위에 엄청 많은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사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앙상블이 뛰어나다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물 양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티베트 건축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그런 면에서 포탈라궁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이렇게 또 많아요. 여러분 아까 본 것도 반이었고 지금 38개까지 보는데요. 실크로드 같은 경우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려 왕릉. 여러분 아세요? 고구려가 우리 장수왕 때 굉장히 광해토대왕 때 이 발해 이쪽까지 해서 중국 지역까지도 다 저희 땅이었잖아요. 그 왕릉이 지금 그 길림성 같은데 그쪽 위쪽에 있는데 그거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보고 싶은 곳 아직 못 가봤지만 푸지엔의 투로라고 해서 그 원형 흙집 같은 거 있어요. 볼게요. 지금 제가 고구려 왕릉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고구려의
그 당시에 정말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왕릉이 몇 개나 되냐면 40개의 무덤, 그쵸? 14개의 황실 무덤, 26개의 귀족 무덤이 있대요, 여기에. 그리고 기원전 27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중국 북부 일대의 지역하고 한반도 북부 절반을 지배한 왕족 고구려의 문화를 보여준대요. 여기는요, 장군 무덤이라고 했대요. 굉장히 높게 쌓여지고요. 여기 어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왕의 무덤이겠지요. 여기서는 많은 톡이나 아니면 무덤 양식들이 그 다음에 왕족들의 그 유품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요. 고구려의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고 있는 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생님이 가보고 싶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면 좋을 곳 어디예요? 후지엔의 토로예요. 자, 우리가 본 만리장성이나 그죠故宫 天安门 같은 경우에는 길고 그죠 사각형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너무 특이해요. 다 이렇게 원형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지금 자 46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흙집이랍니다. 흙으로 지었어요. 여기에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80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여기도 굉장히 한번 여러분 가시면 이런 중국의 그 집도 있구나 깜짝 놀라실 만한 이 토로도 중국의 세계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연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합유산, 이중유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유산에는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판다 알고 있는 그 쓰촨의 판다 서식지도 자연유산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다. 볼까요? 보세요. 정말 기암절벽이죠. 이게 카르스트 지형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 카르스트가 굉장히 길게 있는데 그 지역마다 지형의 형태도 다르고 흙도 다르고 그쵸? 이루어진 암석의 그 안에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의 가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중국에서 그쵸 꼬이린 그쵸 꼬이린의 그런 멋있는 절경은 봤지만 또 이런 지역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볼 거죠? 같이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는요. 자연문화유산, 이중문화에 들어가는 이중문화유산의 복합유산에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보이세요? 그 어메이산의 그 르산다포예요. 지금 이 르산다포는 정말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이었다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 불상. 다양한, 그 다음에 여기 8세기의 산 허리를 깎아서 세강이 합류하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모습의 낙산 대불로 높이가 71m에서 제가 지금 1m 60 좀 넘는데요. 71m 얼마나 큰 거야,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래요.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보이세요? 이게 71m래요. 71m. 우와, 정말 높죠? 머리만도 이렇게 거대하대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요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닥타닥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차도 엄청 많고. 정말 큰 불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어메이산, 르산다포도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세계유산 중에 복합유산에 들어가는 유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중국은 세계유산, 복합유산 혹은 자연유산 어떻게 보존하고 있을까요? 아까 저희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1928년부터 쭉 지금 13년, 그러니까 뭐 지금 더 10년이겠죠. 제가 요것만 정리했는데 계속해서 유네스코에 가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그 법률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이 아까 했던 문화재 보호법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만리장성,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그쵸? 각 지역의 각 도시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중국 인민공화국 그쵸? 문물보호법에 보면 1조에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과학 연구 활동을 촉진하며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 교육의 진행에 따라서 사회주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법을 제정한다. 엄청 어마하죠.
그렇죠. 굉장히 엄해요. 실제로 이거는 국무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지정하거나 뭘 없애거나 이런 걸 하면 국무원 비준을 거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각 지역 현 뭐 이렇게 있잖아요. 현 이상에서 이제 정해지니까 그쪽에다가 단위를 정해서 거기서 또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요. 그 다음에 훼손하면 아주 큰 벌을 받아요. 또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국 그 문화재 그 구분할 때 문물을 구분할 때 우리 이동 불가 문물이랑 이동 가능 문물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동 불가 문물은 대부분 유적지니까 그쵸? 굉장히 관리나 수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겠죠. 지금 문화보호 단위를 국가급, 성급, 현급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자세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쵸?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 이런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현재 6체에 걸쳐서 2352개소가 지정됐고 현재 2351점에서 그 문화재를 문물을 보호하고 있답니다. 자, 이동 가능 문물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요. 이동 가능한 거니까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더 엄격하게 해요. 여기는 진규 문물이랑 그다음에 진규 문물을 1, 2, 3등급으로 보고 또 일반 문물까지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지정하고 있는데요. 또 진규 문물들은 역사적 문화석에서 1등급은 뭐냐면 우리 국보처럼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냐를 딱 정해가지고 진규 문물 딱 정해요. 그 밑에 걸 대표성이 있지 않고 굉장히 귀한 물건들이 있겠죠? 그거는 2급으로 정해가지고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예술적이나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공예품이나 작품들을 상급으로 정해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문물들은 어디가 한다 그랬어요? 국무원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역사적 그런 가치가 있는 데를 집중 지역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핏 봐도 지금 350, 360 몇 개가 넘네요. 그렇죠? 지역뿐만 아니라 유물 조그만 것도 있지만 지역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중국 유산에 대해서 문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문화재라고 하고요. 중국은 문물이라고 하지요. 이런 문물에 관련된 저희가 어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어떻게 있어요? 원화 이찬 이라고 읽죠? 문화, 그쵸? 문화까지 뒤에는 뭐야? 그죠? 문화유산이지요. 문화유산을 중국에서 문화유산을 그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옆에. 자, 다 같이 원우 문물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자, 이동할 수 없는 거 그쵸? 굉장히 그쵸? 원우이었어요. 자, 우리 유네스코에서 지정해가지고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世界遗产 그쵸? 다 같이 한번 해봐요. 世界遗产이라고 했었죠? 그쵸? 世界遗产에는 아까 뭐도 있었지? 문화유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유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합유산도 있었고,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원우지중디라고 해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죠? 그쵸? 가도나, 그쵸? 도시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쵸? 무형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非物质 그쵸? 非物质文化遗产이라고 해요. 非物质文化遗产 그쵸? 그쵸? 물질이 아닌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이런 것들 지금 관리하고 이런 거 정하고 하는 것들 유네스코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联合国教科文 그쵸? 주지 이거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联合国 그쵸? 教科文 주지라고 한대요. 그쵸?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또박또박 읽어야겠다. 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 그쵸? 이동 불가 무무우산 어떻게 문물 어떻게 말했어요? 不可以动文物라고 했고요. 이동 가능한 것 可以动文物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자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국가에 소유된 거 모두 뭐 유산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가에 소유된 유산이죠. 문물 고여원우 그 다음에 개인이 소장한 유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여원우라고 하고요. 자 우리는 이런 원우를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크게 말하죠. 자 1, 2, 3 크게 말해볼까요? 传承 전수하고 계승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또 중요한 말이 있네요. 무슨 말이에요? 保护 보호해야 한다고요. 그쵸? 세계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중국에서 중요한 문물들 자 모두 다 중요하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태까지 이렇게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传承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쵸? 传承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保护 그쵸?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오늘 수업을 같이 들은 친구들 자, 중국에 어떤 유산이 있는지 어떤 무형 문화유산이 있는지 자연유산이 있는지 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요 선생님 만리장성 그쵸? 선생님 무조건 만리장성이지 뭐. 자, 만리장성도 우리가 传承保护할 수 있도록 따자! 咱们加油吧!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再见!